여주의 대표 명문가 창녕조 씨. 대대로 명문가였던 이 집안에서 청사 조성원 선생이 탄생합니다. 어느덧 청년이 된 청사 조성원 선생은 1900년 11월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합니다.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졸업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선생은 부패에 문드러진 무관학교 개혁에 앞장서다 실형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이 일로 훗날 군정만 유지하게 됩니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강탈된 무렵 선생은 평양 김영학교 교사 생활과 1907년 신민회 활동 등을 통해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1908년 독립기지를 건설하라는 신민회의 명을 받들고 1909년 중국 베이징에 독립운동 거점 건설을 추진하는데요. 청사 조성환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과 수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동포들의 현황과 중국 신해혁명 상황 등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혁명 인사들과 교우하며 한인 최초의 독립운동 조직인 동제사를 만듭니다. 선생은 동제사를 통해 실질적인 독립운동을 주도하지만 전 일본 수상 가츠라 암살 계획 혐의에 체포되어 거제로 유배되는데요. 무려 1년여간의 거제 유배 생활을 마친 선생은 다시 독립운동 현장에 참가해 1917년 7월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등과 함께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합니다. 대동단결선언은 백성이 주권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고 공화정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으로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청사 조성원 선생은 대동단결 선언 이후 베이징을 떠나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군 양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선언서 39명 대표 중 한 명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 문제를 책임집니다.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자 민족 재생을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요. 1919년 12월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 승리에 기여하고 1925년에는 성동사관학교의 고문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무장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1930년대) 청사 조성환 선생은 임시정부에 다시 합류해 군무장과 임시의정원 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전쟁에 필요한 군대 창설을 도모하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청사 조성환 선생은 한국광복군의 창설에 주역이 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백발의 나이에도 임시정부 수호에 크게 공헌하는데요. 대한독립이 일평생 소원이었던 그에게 대한은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선생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환국하며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을 만들고 싶었지만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는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좌우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비참한 현실에 선생은 대한독립 축성 국민대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한 반탁 독립투쟁을 진행합니다. 완전한 자주독립을 소망했던 청사 조성환 선생. 선생의 마지막 꿈은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1948년 10월 7일 가족들의 곁을 지킨 서울 낙산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군인이자 독립군을 이끌던 지휘관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이었던 청사 조성환 선생.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슬픔 속에 선생은 애국지사들이 함께 묻힌 효창공원에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 삶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근거지가 그게 없잖아요. 아무 기반도. 그래서 참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방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근근히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도 여기에 집이 없으니까 일단은 낙산장인가 그 아마 친척이신지 그분 댁에 그 저기 상해에서 모시고 온 두 번째 부인이죠. 그 할머니 또 본부인 아니,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 어머니 같이 한 집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상해 계셨을 때 그 할머니 그러니까 중국 할머니를 같이 이제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그 할머니가 권총을 항상 요 안에다가 차고 다니면서 중국말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딱 걸리지가 않았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러질 않아서 그 할머니 덕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도 처녀의 몸으로 여기까지 그 영감님 바라보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타국에 오셔서 그냥 그때만 해도 상해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분도 독립을 하신 분이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할아버지를 잘 보필하셨는데 애석하게도 할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저희랑 같이 생활했는데 저는 뭐 할머니랑 한방 쓰면서 완전히 그냥 우리 할머니나 저기 친할머니라고 생각했죠. 가족으로서는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진짜 위대하시고 길이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분이 아니겠어요. 대한독립 만세. 수만 번 불렀을 당신의 함성과 애국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주 독립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랑스러운 여주의 독립운동가 청사 조성환입니다.